로마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트로이의 후예들입니다. 유럽 역사는 그리스가 물러나면서 로마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원으로 돌아가 공화정 시기와 황제정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트로이는 멸망했지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됩니다. 트로이는 신화 역사가 만나는 곳으로 유럽 역사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그리스 5편 일리아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바람기는 유명했고 트로이 귀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 아이네이아스라는 트로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이네이아스가 비밀 통로를 통해 트로이를 탈출한 후 트라키아, 크레테, 시칠리아를 거쳐 거칠은 바다를 넘어 주피터 신이 점지해준 도시를 향하게 되는데 헤라 여신은 미인대의 수모에 대한 한풀이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지 바람의 신으로 하여금 그의 배를 거센 풍랑 속으로 표류시켰고 배가 닿은 곳은 칼타고였습니다. 칼타고는 기원전 13세기경 페니키아의 디도 여왕이 네란에 의해 실각된 후 북아프리카 연안에 새롭게 건설한 도시입니다. 디도 여왕과 아이네아스가 서로의 영적 여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급속히 열렬한 사랑에 빠져드는데 헤라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네이아스의 새로운 도시 건설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로이의 후원자 주피터 씨는 그를 일깨워 원래의 목적지로 떠나게 하였는데 디도는 이 사랑의 배신에 대한 충격으로 자살을 합니다. 앞으로 나의 민족과 그의 민족은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녀의 저주는 엄청난 비극을 부르는 예언이 되어서 로마와 칼타고의 악연은 이렇게 잉태되었고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는 후일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아이네이아스의 목적지는 라티움 부근이었습니다. 아이네이아스가 탈출 장면에서 트로이의 신 페나테스를 모셔왔는데 이 신은 형체가 없는 영원한 트로이의 불로 숭배되었고 로마에서는 베스타 신으로 불렸고 베스탈리아라는 축제가 매년 8일간에 걸쳐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베스타 신전의 무녀는 6명으로 구성되었고 머리를 깎고 하얀 베일을 썼습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명예와 보상이 주어진 대신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끔찍한 죽음의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채우기가 힘들었고 그들의 탈선을 막기가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 로마 탄생에 관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아이네이아스의 후손 아밀리우스는 형과의 권력 싸움에서 이긴 후 남자 조카는 죽이고 여자 조카인 네아 실비아를 베스타 신전의 무녀로 임명하였는데 무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관례를 이용해 피를 흘리지 않고 후대 왕이 계승해 씨앗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실비아가 마르스 전쟁의 신으로부터 미래를 받고 두 쌍둥이 사내 아이들을 낳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역사의 단초가 생기는데 그녀가 왕의 추궁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들을 티베르 강물에 띄워보내버렸는데 우연히도 늑대 암컷에 의해 구해진 후 그 젖을 먹고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형제가 로물루스와 레이무스입니다.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인 후 단독으로 왕에 오릅니다. 기원전 753년 4월 21일 팔라티움 언덕 위에서 로마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로마는 폭력으로 시작되었고 상징은 힘입니다. 플로렌스에 가시면 이 조각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사비네 여인의 납치입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종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 또한 말 전차의 신이었는데 로마에서는 넵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로마는 넵튠을 찬양하는 전차 경기를 열어 사비네 부족을 초대했는데 여기에는 로물루스의 계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구경하는 사비네 여인들을 납치하여 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빼앗긴 사비네의 군대는 로마로 침입하였고 양국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는데 한참 전쟁 중에 로마 고관의 딸 탈페아가 사비네 군인에게 금품을 주면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군인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후일 그곳은 탈페아 절벽으로 불리우고 배신과 탐욕으로 상징되는 배반자들의 처형 장소가 됩니다. 카피톨리오 광장에서 뒤쪽으로 내려가면 탈페아 절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편이 죽던지 아니면 친정 식구가 죽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여자들이 나서는데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호소함으로써 대립에서 화합의 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대왕 누마 폼필리오스는 원로원에 의해 선출되었고 그의 시대에 법과 종교에 의한 제도가 확립되면서 문민사회를 표방하게 됩니다. 신의 관념은 한 민족 전체를 지탱하는 토대인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종교를 그 뿌리로 성립되었다. 칼렌스는 매달의 첫날을 말하는데 칼렌다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세계는 전쟁으로 시작되고 전쟁의 신이며 로물리스의 아버지인 마르스가 첫 번째 달이 됩니다. 말치는 여기에서 유래하였고 군사 용어로 사용됩니다. 에이프릴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레디테에서 유래하였고 꽃을 피는 계절을 상징하며 두 번째 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여신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으며 또한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불리게 됩니다. 달력은 10달 뿐이었고 겨울 2달은 모든 것이 쉬는 기간이므로 달력조차 없었습니다. 누마가 제니워리와 페브루아리를 맨 뒤에 추가하여 처음으로 12달의 달력이 시행되었는데 후일 그 2달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라틴 숫자와 맞지 않게 됩니다. 또한 줄리어스 카에사르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달이 줄라이 및 오거스트로 바뀌어서 현재의 달력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라티움, 사비네 및 에트루리아의 세 민족들로 그 근간을 이룹니다. 초기 왕정에는 라티움과 사비네인이 후기에는 에트루리아인이 통치를 합니다. 에트루리아는 투스키라는 민족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의 투스카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그곳의 지방 이름으로 변천되었는데 에트루리아는 로마에게 알파벳에서 군사체제 및 토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를 전해준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5대 왕이 암살당하였는데 왕비 타르나킬은 자신의 아들들을 제치고 대신 딸을 노예였던 세르비우스와 결혼시켜 그를 6대 왕으로 옹립하였고 세르비우스 때에 이르러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확장되어 오늘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극악 무도한 딸이 사위인 스페르부스 타르킨과 공모하여 아버지를 마차로 깔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였는데 당시의 살인 현장인 비쿠스 스텔라라투스 거리가 아직도 남아 생생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타르킨의 아들이 명망 높은 부인 루크레티아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녀가 자신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단검으로 가슴을 찔러 자살을 하고 원로원의 권위가 무시당하면서 왕정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아이네이드는 건국 신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최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에 따라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를 대표하는 시인이 11년의 마지막 인생을 바쳐 12권으로 펴낸 장편 서사시입니다. 로마는 하룻밤 사이에 건설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족 정신이란 민족의 모든 행위와 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민족이 자기를 실현하고 향유하며 또한 산출하며 포착하는 바로 그것이다. 헤겔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SPQR 로마 공화정 공화국은 자기를 받아주고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곳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